항상 오름폭이 있으면 내림폭이 있는 것이고요. 경기 침체가 있으면 경기 정상화 넘어 훨씬 더 화랑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정상 상태로 될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자, 안녕하세요, 빈센트님.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KB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거시적인 경제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의 시발점이 금리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작금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도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압력,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진정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 금리에 대한 오름폭이 진정되거나 아니면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진정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단, 가정이 바뀌면 진정되거나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가정을 아프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중금리의 인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도 여차하면 동결을 넘어 인하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에 대한 가파른 우려,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이자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올해 한 2분기부터는요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느냐? 자, 그거는 아직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문가를 모실 때마다 이 질문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현재 차익 비중이 높은 주택 구입자들은 금리의 부담을 느끼면서 다소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티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각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가장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자, 맞춤 컨설팅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재 캐시플로어 아니면 향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툭 잘라놓고 러프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유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회 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집을 팔았을 때 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 나는 집을 팔고 나왔는데 이 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이 기회비용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집을 안 사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서 영원히 집을 못 살 수 있는 게 기회비용입니다. 반대급부에 있는 보유비용은요, 집을 갖고 있어서 내는 비용인데요. 첫 번째는 세금일 수 있고요. 세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두 번째는 금리 상승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 어디가 더 높을까요? 지금을 제로 수준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자, 금리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지금 수준에서 지속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제 소신 발언은 금리는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확률적에서 시중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유 비용이 상당히 높다. 보유 비용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다주택자들은 최근에 규제 완화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집을 좀 더 처분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지는 국면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쯤에는 아마 조금 잘 고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 수준의 유지 속에서 올해는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주택자는 자산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 될까요? 네, 다주택자는 일단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죠. 첫 번째, 갖고 있는 자산을, 즉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느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보유비용과 기회비용입니다. 처분하자라고 국가가 유도하고 있죠.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처분해도 괜찮은 국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유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자산 배분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수요라는 게 늘 존재하는데요. 최대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달러가 될 수 있고 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라는 것은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올해는 포트폴리오상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지금은 30년 얘기를 하고 있죠. 1985년도에 피크 쳤던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왜 좋아졌을까요?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죠?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 경기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엔화를 약세로 돌리고 수출 경기를 다시 한번 이끌렸던 이런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 여전히 다분합니다.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고요. 또한 일본의 모멘텀, 즉 경제 구조에서 북적북적한 모멘텀이 한국 경제에도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액티비티한 이 활동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하고 다른 건 뭐냐? 스페시픽하게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목조화된 구조 건물이 많아서 가격 측정이 다 개별적으로 다른 거고요.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즉 거래가 수월합니다. 일본만큼 한번 스퀴즈 돼서 거래가 건 바이 건으로 다 어렵다라는 부담감은 한국은 좀 덜한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을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가장 틀린 거는요. 일본은 모멘텀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가장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국면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IT와 반도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으로 갈수록 한국 경제의 이 모멘텀, 즉 수출 경제가 좋아진다면 일본처럼 20, 30년 잃어버릴 가능성보다는 단기 침체 이후에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흔히 부동산 정책은요, 추세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추세를 좀 덜 내려가게, 올라가는 추세를 좀 덜 오르게 어느 정도 흔히 마사지라고 하죠. 보완하는 정책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거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거래가 없을까요? 대기 수요가 있는데요. 잠재 수요가 있는데 그 잠재 수요가 아직은 움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안 움직일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즉 자주택자들의 거래 활성화 정책이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히고 있는데 지금부터 거래량을 잘 보시죠. 아마 조금 북적이는 것 같은데 좀 더 가격이 내려간다면 아마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 거래량을 풀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래량이 수반되는 가격의 하락폭은 결국 저점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과거 2020년과 같은 불리시한 장세를 다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항상 오름폭이 있으면 내림폭이 있는 것이고요. 경기 침체가 있으면 경기 정상화 넘어 훨씬 더 하락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정상 상태로 될 것인가?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왜 금리를 인하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내 자산이 모든 자산은 다 내려가지만 경기 침체에도 내 자산이 오를 거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이퀄 부동산 경기의 반등이라고 1대1로 해석하기에는 이전과는 훨씬 더 복잡한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